속보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작년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대상자와 지원 내용 그리고 작년보다 달라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정책자금 신청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리대출이고요. 직접대출에 대한 일시적 경영애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리대출의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고, 자, 이제 대리대출 중요한 순서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 안전자금 설명드렸죠? 대안대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전에 영상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대상자일까요? 일시적 경영 에러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나온 거고, 신청 대상은요, 일시적 경영 에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매출 감소 확인이 돼야 돼요. 몇 퍼센트? 15% 또는 매출 감소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매출 감소 15%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느냐? 매출 감소 10%면은 조건이 됐는데, 이번 연도는요, 매출 감소 15%가 나와야지만 대상자가 돼요.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작년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게 작년 공문입니다. 대리대출 신청 안내 자료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거 작년이에요. 작년 어떻게 돼 있죠? 매출 10% 이상 감소돼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15%예요.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진 거죠. 매출이 더 하락해야지만 15% 이상 감소돼야지만 가능한 거고, 작년에는 매출 10% 이상 감소만 됐으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거죠.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나온 공문이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15% 확인이 돼야 돼요. 감소가 그 이상 돼야 됩니다. 15% 이상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출 감소 확인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은 매출 감소 확인 안 해. 그냥 여기만 해당되면 오케이.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오케이, 대상자 오케이야. 근데 잘 보세요.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상권 활성화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점포, 입점에서 어려운 영업사실을 확인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유. 자, 여기서도 또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 들었던 거 뭐가 있죠? 가볼까요? 이거 작년 겁니다. 잘 보세요.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뭐가 빠졌어요? 요게 빠졌어요.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제가 작년에 요걸로 많이 신청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많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연도에 빠졌어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이게 없어졌어요. 없죠? 여기 없잖아요.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이거 작년 건데, 작년 거에는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그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매출 감소도 더 매출 감소를 해야 되고, 예외 확인에서도 가장 많이 신청했던 그 재료비 부분도 지금 올해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이게 정말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정부는요, 진짜 일시적 경영애로로 어려우신 분들만 신청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얼마나 신청할 수 있을까? 대부분이 아마 요거 증빙하려고 하실 텐데, 그죠? 매출 감소 15% 확인. 그러니까 이걸로 뭐 다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좀 줄였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금 용도 가볼게요. 자금 용도는 뭐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자, 운전자금입니다. 시설자금 아니고요. 운전자금. 융자 조건은요, 최고 7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긴축금리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대리대출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높아졌을 거다. 왜냐면 시장금리가 지난 분기보다는 더 높아져서 아마 정책자금 기준금리도 높아졌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높아졌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그 대리대출 나왔을 때 요거는 2025년도에요. 작년 3분기 건데 4분기가 안 나와갖고 그때 아무튼 이게 이제 최근 건데 작년 건데 그 당시에 보시면은 2.79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예. 그쵸? 2.79였는데 올해 2026년도 1분기 거 여기 써져 있죠? 1분기 여기 있죠? 1분기 2026년 1분기에는 2.96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상대로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왠지 당연히 이 정책자금 금리 기준금리도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들었었죠. 얼마 전에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가 않네요. 그래서 2.96이 됐습니다. 2.96. 그래도 이제는 일반 은행 가서 자금 융통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2.96, 2% 금리가 없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집적대출 밑에 대리대출 있고요. 여기에서 일시적 경영회로 여기 있죠. 일시적 경영회로 긴급경영안전자금 요거 대리대출에 2.96. 그래서 현재 2.96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일반 은행 가서 받는 자금보다는 훨씬 더 저리다. 정책 자금이니까. 하지만 작년보다는 소폭 올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2.79였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기준금리 확인해 봤고요. 자, 우대금리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우대금리가 이제는 올랐죠. 0.8%포인트까지 금리 우대해준다. 그 중에 여러분께서 꼭 신경 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역격차 해소.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이면은 뭐한다? 금리를 내려준다. 몇 퍼센트? 0.2%포인트 금리 인하해준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컨설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여러분 소진공이라든지 은행권 컨설팅 꼭 받으세요. 2026년도에.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받아 놓으시면은 보시면 3년 이내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어디 거? 소진공에서 받았던 컨설팅,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한 역량 강화 컨설팅,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는 또 3년 이전이 속하는 연년도부터 당연도 컨설팅.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이상 수료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소진공 거라든지 은행권에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은 그래도 금리가 0.1%포인트가 어딥니까? 우대금리 주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꼭 추천드려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우대금리가 이때더라.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5년이고요.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신청 기간 오늘부터죠. 1월 5일 오늘부터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리대출이에요. 이거 대리대출 확인서 받고 은행 가서 보증서 확인서 받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받고 은행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진공에서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받고 신용보증기관 가갖고 보증기관 가서 보증서 받고 은행 간다. 요렇게 이제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제가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가죠? 여러분 네이버에서 소자공 카페 오시면은 여기 메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있죠? 요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니까요. 여기에서 이제는 신청하시고 여기 밑에 배너 있으니까요. 요것도 잘 보시고요. 집적대출 제가 아직 여기 일정만 나와 있고요. 상세 공고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적대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가니까 제가 나오는 대로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나오는 대로 설명드릴 거니까 집적대출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마 다다음 주에 나오는 요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이거 많은 분들이 이번 연도에 또 안 들어가나요? 언제 들어가나요? 정말 질문 많죠. 집적대출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집적대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일시적 경영에도 집적대출 있긴 있는데 저는 요게 아마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다. 그래서 따로 봤죠. 1월 19일에 따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된다. 아무튼 제가 요거 공문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잠깐만 남아 계십시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소장훈 카페에 가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게시판을 좀 이제 새롭게 또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 앞에 가면 정책자금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나눠놨고요. 아예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 게시판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 기업 자금이나 청년고용 연계 자금은 별로 인기가 많지 않아요. 딱 대상자가 너무 정확히 정해 있어서 질문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게시판을 따로 하나씩 만들어드린 이유는 그래도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보 얻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걸 다 솔직히 카페 운영을 본다 그러면 다 묶는 게 편하겠지만 진짜 여러분 위해서 이걸 다 하나씩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요거 게시판 잘 활용해 주셔서 정보를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좀만 내리면요, 2025년도 정책자금 정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25년도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작년 혹시 정보 보실 분들은 그죠? 요거 보시고요, 올해부터는 이제는 이거를 세세하게 제가 나눠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벌써 신용취약자금 벌써 이렇게 직대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거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직대에서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대리대출은 일단 오늘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 경영 안전자금과 대안대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이외에 소상공인 대출 공유, 대출 정보 공유는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얘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카페다 보니까 막 솔직히 여러분 위해서 이거 디테일하게 나눠놓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건 많이 질문도 없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막 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 게시판 달아드리니까 활용해 주시고, 지난 정보들 밑에 좀 가보시면 다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카페고요. 그리고 제가 쪽지는 다 보내드렸는데 카페 회원분들에게 무슨 얘기냐, 2월 1일부터 여러분 소장훈 카페요, 2월 1일부터 광고 남겨주시는 분들 그냥 바로 강퇴고요. 그 다음에 광고글 다 지웁니다. 그래서 그거 꼭 2월 1일부터 들어가니까 너무 엄격하다고 이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는 블로그 홍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자기 블로그 홍보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냥 계속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해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좀 관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작년 한 해는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2월 1일부터는 블로그 홍보 글도 이제 지우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의 도움되는 정보만 좀 남겨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같이 꾸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벌써 이제는 68,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카페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KBS고요. 제가 올해부터 이 KBS 아침 뉴스 아마 안내 드렸는데, 월수금 아침 6시 40분 KBS 뉴스에 고정으로 또 올해부터 이슈머니라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첫 방송 때 요거 뭐 청년 미래접근 말씀드렸는데 조회수가 140매. 물론 이건 여정이 아니라 그냥 경제평론가라서 KBS 뉴스에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정 채널은 여러분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을 보시는 분들이고, KBS 뉴스나 이런 거는 거의 투자 쪽이에요, 이 이슈머니가. 그래서 투자, 돈 버는 법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정보 보실 분들은 KBS 뉴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요거였죠. 뭐 금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버론, 국민연금 실버론, 우리 시니어분들 1천만 원 국민연금으로부터 좀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저리로. 그래서 실버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오늘 한번 유튜브 가셔갖고 이슈머니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슈머니라고 검색하시면 몇 개 없어요.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거는 올해부터거든요. 그래서 뭐 오셔서 이렇게 국민연금 실버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출연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연하고 왔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여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경제 비서입니다. 저는 어디에 가지 않죠. 항상 묵묵히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정 가족님들 계속 이렇게 평생 삶의 여정 동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월요일입니다. 1월 5일 월요일이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가정 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저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여러분 가득하십시오. 말이 씨가 됩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더욱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실 거고요.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들 더더욱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 더더욱 잘 될 거고요. 잘 풀릴 거고요.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 다 잘 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우리 여정 가족님들 모든 일 다 잘 되실 겁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